제가 네. 이제 고3 아이가 있어요. 네. 네, 고3 아이의 진로를 여기서 얘기하면 어디선가 보고 화낼지도 모르니까 진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면 네. 사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둘째도 그러고 네.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도 그러고. 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이들의 큰 울타리가 돼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 그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네. 실패하잖아? 네. 괜찮아. 다른 거 해.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는 우리를 지켜주겠지만 세상이 나를 안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은 너무 일찍 알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진로를 정해서 네. 가다가 경쟁에서 나고 하면 인생 나고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좀 아이들이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네.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진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그렇게 경쟁적이고 그렇게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이런 이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걸 주저주저하고 그러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어른이 덜 됐고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김기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성장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하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좀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그걸 헤쳐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에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키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미래 교육의 하나의 방향과 키워드로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 말에는 그 도전을 해보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 우리 어른들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돼 있을 때 그래 내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 나를 받쳐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마 미래 교육이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북 교육도 제가 교육감이 되면 특히 그런 부분 도전과 모험이 있는 그런 미래 교육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유 좀 희망이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덴마크나 이런 데 보면 네. 그 인생학교라고 해가지고 네, 네. 중학교 졸업하고 6개월 제가 알기로 시스템이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네. 그리고 사회 나간 다음에 네. 또 한 번의 기회. 네. 그러니까 뭐 한 26살에서 30살 전에 또 한 번의 3번의 기회를 준대요. 네. 이때는 사회가 뭐든지 할 수 있게 중학교 때는 다 지원해주고 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 아이가 있고 네. 안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간 아이뿐만 아니라 안 간 아이들한테도 네.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또 직장을 다니다가도 네. 이 직장이 아니네 싶으면은 또 이게 실업급여처럼 돈을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개념의 어떤 시스템을 네. 좀 교육감님이 공고하게 우리나라에도 네. 정착시키는 첫 번째 네. 시도가 됐으면 네. 해요. 좋은 말씀인데 진짜 복지 천국이네. 덴마크처럼 네.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못 가더라도 제가 이제 그래서 공약 중에 제가 학생 청소년 기본 수당이라고 하는 네. 그 공약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단순하게 그 돈을 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네. 어떤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그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일단 학원에 가거나 무슨 뭐 학원비에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학원도 있지만 자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아보는 것.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어떤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 교육이랄지 아이들의 그 건전한 경제 교육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좀 시키면 좋겠고 또 그런 돈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함께 하면 그 돈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에 다시 경제 어떤 선순환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쓰여지는 데까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네. 인생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도 이게 그 학교에서 이탈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대안들이 네, 네. 있어 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제 주변에 학교를 그만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한 10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네. 여기저기 지금 한의원에 가서도 얘기 듣고 또 친구한테도 얘기 듣고 막 여기저기 들어보면은 그 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학교에 30%가 있었다면 네, 네.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또 그거의 10%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뛰쳐나가잖아요. 네, 네.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 30%가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자퇴서를 내지 않더라도 네. 학교를 아예 안 나가요. 이런 아이들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교육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어떤 네. 형태로든지. 네, 네. 혹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차별하지 않고 제가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학생 기본수당이면 학생이 아니면 안 주겠다는 뜻인데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곳을 과거에는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이런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틀을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중학교 정도의 의무교육 단계를 지나면 그 정도까지는 공동체 생활이랄지 기본적인 습관이랄지 사회 형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학교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쯤 이제 고등학생쯤 돼가지고는 진짜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한다면 과감하게 아이들이 아마 벗어날 것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도 특정한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 밖에 있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예술 문화 이 아이들이 학교 아닌 다른 어떤 사회적 시설에 예술이랄지 문화랄지 전통 시설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랄지 이런 거에 좀 지원을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에 있으면 그게 학생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고요. 제가 약간 구체화시키자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춘기를. 이 나이 때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요. 이 중2병을 지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학교가 지옥 같다 생각해가지고는 박차고 나오는 아이들보다 이때 중2병 때 그만두는 애들이 더 비율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만두는 아이들은 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또 비율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색의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예술교육, 그림, 뭐 음악, 체육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문학, 그 악기 뭐 이런 것들이든지 뭐 만드는 거라든지 다양한 것에서
그 도제식 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고 네. 또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기 싫은데 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학교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네. 싫고 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아이들이 뭐 다시 그 다른 아이들과 같은 대학 진로를 위해서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네. 이렇게 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렇게 소외 그런 것까지 돼야 뭐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 사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된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잘 된 사회가 선진국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밖으로 나가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지금은 낙오자처럼 인식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 않고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 아이들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 우리 사회 인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아이들마저도 네. 교육감님이 네.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면 네. 출산 장려 정책도 아주 그냥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안 낳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다면 내가 안 지켜줘도 세상이 이 아이들을 지켜준다면 어느 부모가 뭐 애 낳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잠깐만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도 어떻게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네. 출산 장려 정책 자금도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네. 갖다 써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과 어떤 인구 정책이나 아이 낳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교육 때문에 애를 지금 안 낳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역시 인생에서 사회에서는 교육이 모든 것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노인 문제, 아이 문제, 출산 문제, 그다음에 뭐 복지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다 교육하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플랫폼의 역할인 거죠. 교육이 그렇죠. 우리 사회에.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네. 그런 것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달아서 예. 아까 마을학교 저번 시간에 마을학교 얘기를 했지만 네. 폐교 있잖아요. 네. 면마다 폐교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맞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면이 있으면 면 네. 소재지에 네. 살아있는 학교는 하나. 네. 근데 분도 있었죠. 뭐 어디 초등학교 있었죠. 네. 어디 초등학교 있었죠. 그래서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폐교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중에 한두 개는 벌써 팔렸죠. 97년도, 8년도 이때 한참 폐교 많이 네. 네. 처분했잖아요. 네. 매각. 네, 그리고 매각했죠. 방치돼 있는 것도 지금 많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방치돼 있는 폐교도 있고 관리를 하다 만 폐교도 있고 네. 다양한데 네. 시골에서 이렇게 명절 때 예. 사람들 모이면 네.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 네. 허다못해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네. 공통된 어떤 추억의 장소가 이 학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학교는 내가 다니던 학교는 없어졌어. 뭐 폐교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 추억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폐교를 좀 활용해가지고 네. 이 마을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문화 공간 네. 그리고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지금도 학교에 다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명절에 오든 아니면 휴가 때 오든 이 폐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네. 아니면 아이들하고 네.
함께 놀 수 있는 어떤 그 놀이학교 이런 것들이 적어도 군 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 폐교 부분에 대해서 예.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예. 덩그러니 폐교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예. 근데 거기에 봉숭아를 키우고 싶대. 봉숭아. 아, 꽃? 네, 봉숭아를 학교 운동장 폐교된데 전부 봉숭아를 키워가지고 예. 각 학교에다가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봉숭아 꽃이 피었을 때 이게 사생대회나 뭐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봉숭아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열고 싶대요. 그곳에. 그리고 봉숭아는 그 첫사랑의 어떤 뭐 이게 언제까지 가면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축제하면서 첫사랑을 이룬 사람은 이룬 대로 추억을 잊고 못 이룬 사람은 못 이룬 대로 추억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게 일종의 공영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쓰겠다고 쓰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거기는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기 매각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놀이 교육이랄지 또 전통이나 문화나 예술인들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창업 공간 또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뭐 다 대학 안 가고 자기 새로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뭔가 그 창업 공간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들 좀 열어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셨군요. 네. 저는 하나 그 아이디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군 단위로 치면은 폐교가 수십 곳이 될 거예요. 이 중에 한 곳 정도는 놀이학교를 한번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학교? 예, 놀이학교. 그러니까 그 뭐 영화 오징어 게임 엄청 맞아요. 흥행했죠. 네. 거기에 뭐 철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놀이라고 하는 거,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놀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도덕성도 배우고 협업 능력도 배우고 다양한 어떤 뭐 그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은 놀이가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전통 놀이 한다고는 명목상 게임이죠. 교육청에서 명목상 하셨을 거예요. 전통 놀이 좀 집중해서 좀 해봐라. 뭐 학교 그 하달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꼭 해야 되는 시간만 채워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끝이에요. 전통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뭐 물론 오징어 게임, 뭐 동그랑땡, 다양한 것들 이렇게 뭐 비석치기, 뭐 만두바퀴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고 딱 권장을 하면 의무 시간 딱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교육 효과가 있으려면 좀 놀이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 이거 모여서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표본이 되는 이 정도가 진짜 놀이지라고 할 정도의 그 놀이 학교를 군마다 하나 정도는 세워가지고 어른들도 와서 놀고 아이들도 놀고 그리고 놀이 지도 선생님들 있잖아요. 놀이 지도 선생님들도 와서 여기서 놀고 제 바람이지만 수료증도 여기서 놀이 지도 교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이건 저기 민중생활사연구소 뭐 이런데 연구소도 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좋은 가치와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은 좀 다음 세대에 좀 아이들 우리 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로서 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인생학교 개념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살 때까지는 교육감님께서 좀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정말 벌써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계셨던데 학교 밖 아이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더 바랄 게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이학교 놀이학교도 좀 정책연구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전통놀이가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군마다 하나 정도는 놀이학교를 세워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 그게 장학지도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윗단위에서 좋은 정책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부단위 학교를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것이 요만큼 실행이 되고 그 진짜 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혁신학교라든지 실험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정책을 딱 내리밀면 그 학교에서는 정말 어떤 성과를 낼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일반 학교로 내려가 버리면 그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추진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놀이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교사들을 배출해서 이 교사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학교 현장에 가서 그것을 좀 풀어내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냥 공교육에서 어떤 표준 공식적인 거 이런 거의 교육의 틀이 너무 짜여져 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인생 학교 학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또 학교 밖 아이들 또 사실은 폐교된 학교들의 어떤 활용 방향까지 다양한 것들 좀 새로운 어떤 우리 그 교육 쪽에 어떤 전향적인 관점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나누시죠. 함께 또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